자, 2017년 4월 고3학평에 나온 경제지문입니다. 통화량 지문인데,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달아놓을 거예요. 이것도 지문 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, 왜 없지? 전에 찍었던 거 못 찾아가지고 요즘에 다시 찍는 일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. 자, 일단 봅시다. 웬만한 문제들은 일단 지문 강의 쭉 보면서, 보고 나서 풀면은 풀릴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래프 이해가 아니라 일단 줄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글들 이해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림 이해는 3점짜리 보기 문제가 있던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추후에 여기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. 1문단 보자. 통화량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동그라미 쳤죠? 통화량이 많거나 적으면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실업률, 이자율 등에도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. 따라서 통화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화 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문제는 통화량의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.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, 유동성이라는 게 그겁니다. 이게 현금으로 바로 바뀔 수 있느냐?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래에 나오긴 할 텐데 그런 게 있어요. 은행에 내가 가가지고 이거 인출해 주세요. 내 예금 인출해 주세요 하면 은행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출해서 현금을 나한테 주는 그런 예금 상품은 현금으로 치는 겁니다.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. 하지만 내가 팔고 싶다고 해도 살 사람이 안 나오는, 혹은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집, 땅 같은 부동산은 현금, 이런 통화로 보지 않는 거죠. 이제 이 통화량과 실업률, 이자율, 물가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, 통화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. 뭐가 그런 거냐? 그냥 화폐라고 칩시다. 화폐 말고 다른 것도 통화량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화폐라고 칠 거예요. 세상에는 화폐와 물건이 무수하게 있어요. 근데 이걸 가정해 봅시다.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는 화폐가 딱 하나, 물건이 딱 하나. 그러면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단순하게 화폐와 물건의 교환 비율은 1대1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나라에서 외국에 빚을 막 졌어요. 국가 사업을 한다고. 그런데 그게 깡통 찬 거야. 다 망해버렸어. 그런데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. 가장 편하게, 그러니까 그 뒤에 있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편하게 갚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찍어내는 것이 있을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자면은 정부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돈을 찍어냈어요. 그게 그 나라에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 나래래. 내 100% 유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정부가 돈을 화폐를 99를 찍어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폐와 물건은 어떻게 되죠? 물건은 여전히 하나입니다. 그런데 화폐는 100이 됐네요. 물건이 하나가 됐네요. 이 둘의 가격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
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물건 하나의 가격은 화폐 100이 될 겁니다. 이게 베네수엘라예요. 그래서 통화량을 정부가 99를 늘려버려서 화폐가 엄청 많아졌죠.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몇 퍼센트일까요? 물건 가격이 1원에서 100원이 됐네요. 100배 올랐네요. 물가 상승률은 그냥 100배가 됐으니까 1만 %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맞아요. 1이 100이 된 거니까 100배가 됐기 때문에 1만 %가 된 게 맞습니다. 뭐 9,900%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상승률 자체는 1만 %인 거고 물가 상승 분은 9,900%라고 하는 것이 뭐 엄밀하게 보면 맞겠죠. 근데 이건 안 물어봐요.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줍니다. 이렇게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자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나 버렸어요. 이렇게 될 경우에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화폐 1을 받는 직종이 있었는데 이 직종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아무리 일해봤자 물건 못 사잖아. 그거의 100배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실업 차원에서 자발적 실업이 일어날 겁니다. 왜? 일을 해도 물건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으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죠. 일을 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죠. 그러면은 실업도 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싶을까요? 은행에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싶을까? 내가 10,000원을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1년 동안 200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보통 뭐 2% 정도 하니까 1, 2%? 2, 3% 정도 하니까 한 200원 정도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 10,000원을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1년 동안 이 10,000원이 원래는 10,000원이었는데 가치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. 화폐가 100배가 됨으로써. 그러면 200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을 이용을 할까요? 안 할 겁니다. 지금 당장 한 1분 1초라도 빠르게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.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니까 은행은 거지가 돼요. 은행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맡기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의 가치인, 그 돈의 값인 이자를 우리는 이만큼 이자율을 더 드릴게요. 제발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주세요. 라고 하겠죠. 그래서 이자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렇게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이거 지울게요.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이해했으면 이 지문이 있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이 문단부터 볼게요.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.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날고 긴다는 경제왕, 경제맨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개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.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. 왜 파악이 복잡할까? 통화는
중앙은행이 화폐를 그냥 써볼까요, 이거?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합니다. 사실 눈으로 이거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. 지문 볼 때는. 자, 이렇게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기업과 개인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을 합니다.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뭐라고 하느냐? 본원통화라고 하는데, 뭐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근원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?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을 했다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쓰거나 저축을 하는 걸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, 그리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라는 말입니다. 그리고 이 예금은 경제 주체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.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, 아까 이야기했죠.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서 통화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녀석은 사람들이 요청하면은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통화라는 말이 되네요. 그런데 이 예금 중에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으로 남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지급준비금. 그러니까 예금자가 내 돈 내놔라고 했을 때 지급해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돈인 거예요. 그리고 이걸 빼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. 왜 이렇게 하느냐? 전부 다 대출을 해버리면 은행에 남는 돈이 없네? 그런데 만약에 예금자가 갑자기 몰려들어가지고 돈 내놔라고 했을 때 돈을 못 주면 그 은행은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?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냅두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급준비금을 냅두고 나머지를 대출을 해주는데, 그런데 이 대출을 해가지고 이 돈이 누구한테 가요? 경제 주체들한테 또 가는 거예요. 근데 어찌됐건 간에 먼저 예금한 사람의 돈은 어찌됐건 기록이 되어 있지. 이 지급준비금을 냅둔 나머지 대출분은 은행이 이렇게 짱구를 굴려가지고 만들어낸 새롭게 창출된 통화량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중앙은행이 경제주체들에게 공급한 돈을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데, 이 저축한 것을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새롭게 창조해낸 느낌으로 경제주체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것을 바로 신용으로 창조했다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신용창조라고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
되어 있는 1만 원이 뭐 이거 안 읽어도 됩니다.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요. 이제 이 대출된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된 돈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? 음? 쓰거나 저축하겠죠. 그럼 이 저축한 녀석은 또 뭘로 인정이 됩니까? 통화로 인정이 되고, 쓴 것도 당연히 통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. 통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. 통화로 인정이 되겠죠. 그럼 이 녀석은 다시 다른 은행 아니면 같은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또다시 대출이 되는 이런 무한의 인피니티를 겪는 거예요.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만원짜리가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러한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 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, 만약에 문제 답을 미리 알려줄까요? 아니다, 알려주지 않을게요. 아니다, 알려줄게요. 1만 원으로 이 과정을 주르르르르 반복을 해가지고 5만 원이 총 통화량으로 됐어요. 그러면 몇 배가 됐죠? 5배가 됐습니다. 요 녀석을 통화승수라고 하는 겁니다. 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예금액만큼 시중의 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. 그러니까 요 녀석, 사용되던 요 녀석은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이 되더라도 여기 게 빠진 거기 때문에 저축과 뭐 아무튼 상관이 없대. 저건 신경 쓰는 게 아니래요. 왜 복잡한지 알겠죠? 복잡합니다. 그냥 복잡해요. 자, 그런데 여기까지도 복잡한데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간단한 배경 지식 설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이야.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운 까닭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. 모두 동일한 통화. 금융기관마다 취급하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. 미세하게.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전부 다 완벽하게 동일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머리가 아픈 거죠.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기준을 잡자라고 생각을 하고 통화 지표를 만들어서 통화량을 파악을 합니다.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는 2003년을 기준으로 양분이 되는데 양분이 뭐예요? 양 두 개로 분리된다.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이겠죠. 2003년 이전 앞 시기에는 총통화, 총유동성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통화와 총통화에는 현금과 예금은행의 금융상품서 이거는 그냥 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에서 뭐 더 설명을 해줄 여지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총유동성에는 뭐 이렇게 됐고 여기에다 뭐 추가되었다. 여기가 2003년 이전인 겁니다.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후부터인데 IMF의 금융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협의통화, 광의통화, LF에 어쩌고 지표가 사용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스스로 읽으셔야 해요. 여기는 스스로 읽어내야 합니다. 안 그러면 3단계 교재를 공부할 사실 미안하지만 자격이 없는 거예요. 여기는 어떻게든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어려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요런 녀석들이 그냥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녀석이 밑줄이 쳐져 있는데 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문제 나왔을 거예요. 이 문제도 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어떤 녀석이 있느냐 아마 이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. 2003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가 양분됐죠?
2003년에 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 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에서 이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점, 변동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자,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 말할 것이 특별하게 없다. 왜냐면은 저도 이 부분은 설명해 주는 것은 그냥 읽는 거 정도, 조금 더 자세하게 읽는 것 정도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당연히 요 녀석이었겠죠? 여기까지 할게요.